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생활문화센터에 대해 강의할 홍철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문화기관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서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활문화센터의 향후 역할과 비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기관의 종류와 차이, 먼저 지역에는 어떤 문화기관들이 있고 각자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알아보고, 이런 문화기관들의 향후 비전과 기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학습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 지역민들, 즉 문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관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 개념과 차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문화 수요자 자신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역할이 있는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기관들의 종류와 차이를 지자체와 문화기관 관련 종사자와 운영자들은 명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정체성을 알고 접근해야 생활문화센터와의 차이와 향후 비전을 가지고 운영의 방향성을 잡고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용이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고유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보는 지역 문화기관들은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전문적 문화기관 외에 지역민들이 문화활동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곳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할과 운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의 보존과 연구에 관한 사업, 지역 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기관과 비교하여 문화원의 가장 특징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지역 문화 보존과 연구에 관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재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지역문화재단은 시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핵심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정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통해 설립한 공익적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각 지역에는 무슨 문예회관 혹은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문예회관은 근거가 되는 법률로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이 있으며, 이런 기관은 주로 공간적 개념으로 지역민들에게 시설로 주로 인식이 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우리나라의 문화적 기반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무렵에 지어진 공간적 시설 개념으로 전문적인 공연과 전시 등에 주로 쓰이는 국공립 문화 기반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공립 문화 기반 시설들이 각 지역 문화재단 등에게 차차 민간 위탁으로 운영 형태가 많이 넘어가서 요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의 집의 경우 법적 근거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 미술관법의 제5조와 제19조에 다른 시설들과 함께 문화의 집에 대한 언급이 나오나 그리 명확한 정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의 집은 1990년대 당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에 도입한 형태로 주민들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소규모 문화활동 중심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 창작 및 문화체험, 예술 교육 등의 권리를 제공하는 창의적 문화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적 개인 창작 중심 문화정보 전달 공간 개념이 강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행정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그리고 필수 생활교육 관련 문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등이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장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문화원, 문화재단, 문예회관과 문화의 집,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생활문화센터는 앞서도 말했지만 문화 수요자인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선택하면 그만이지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알 필요를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각 문화기관들의 운영하고 지원하는 주체들인 지자체, 행정기관들과 민간위탁단체들이 명확하게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서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남발하면서 운영에 차별성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각 기관의 비전과 고유의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했던 점들도 있다고 봅니다. 각 기관들은 향후 비전을 가지고 지역에서 나름의 역할들을 수행해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문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알아본 각 기관들의 향후 비전이나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연구자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더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화재단과 문예회관의 경우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려가야 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의 지원과 진흥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전문 공연장과 전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조금 친숙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만남으로 거듭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문화원의 경우는 지역문화진흥법도 지방문화가 아니라 지역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듯이 현재의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역문화원진흥법으로 개정하고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간 지역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 보존에 힘써왔던 바 이를 바탕으로 지역학 연구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토문화 연구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의 기록자를 양성하고 지역 아카이빙을 통해 지역학의 거점 공간 역할로 새로운 비전을 잡고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의 집은 개인적 문화 창작 공간과 정보를 전달하는 지역 문화의 플랫폼 역할로 필요할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민들에게 심리적 문턱이 낮은 만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실용적 기술이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으로 특화해야 할 것이고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이어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기관들에 대해서 개념과 역할, 앞으로의 운영에 관한 비전과 기대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각 문화기관들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지고 문화 수요 형태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 시설이 전무하고 문화에 대한 인식이 척박했던 시대에는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문화정책과 그에 따른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문화기관들이 생겼고 나름의 역할들을 수행해왔으며 이후 다양한 장르와 분야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현재에는 문화 수요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생활문화센터와 같이 지역과 지역민에게 가까운 생활문화 공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개념과 역할, 운영 전반, 이어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어떤 역량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의 문화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생활문화센터가 가지는 법적 근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의 2항을 보면 먼저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5항에는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사망에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에서 제7조 생활문화 지원, 제8조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이 관계 법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생활문화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생활문화센터는 단순히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동아리 양성 프로그램이나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동아리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운영 가이드북을 통한 개념을 알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 실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해 본 입장에서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센터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생활문화란 말은 비교적 최근 10여 년 사이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생활과 문화라는 친숙한 말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써온 듯 자연스러운 느낌이지만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일상적으로 써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문화를 정의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 2014년이고 그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몸으로 느낀 생활문화란 지역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문화적 활동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이 쓰여진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는 것은 각 현장의 기관과 동아리, 단체 등에서 용어를 쓰는 데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문화센터에서 쓰는 생활문화는 보다 주민자율적이고 참여적인 뜻이 들어있는 데 비해 일부 생활문화 동아리에서 쓰는 생활문화란 엘리트 예술에 비해 자신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더 가치를 두는 보다 아마추어리즘적 의미가 강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생활문화는 그동안의 문화 기반 시설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엘리트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과 기술적으로 잘 단련된 문화예술가 양성, 그리고 주로 전문적 문화예술의 향유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정책에서 벗어나 기초 지역 단위에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위한 행위, 요즘 흔히 쓰이는 말로 문화적 힐링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성 및 아마추어리즘의 비공식 문화예술이 중심인 생활문화는 기초 지역에 밀착하여 형성되는 지역 중심적 문화와 그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생활문화 시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 중에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내에서 해야 할 일은 일괄적으로 명확히 개념적 규정이 되지 않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며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이 말은 생활문화센터가 지역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지역 내 생활문화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극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그것이 존재하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들의 요구, 즉 니즈가 지역에 따라 당연히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몸담았던 부산의 두송 생활문화센터를 예를 들어보면 센터 개관 이전과 센터 개관 이후 설문과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주민들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진행하는 문화센터의 강조형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역할을 기본적으로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한 지리적 환경적 특성과 지역 주민들의 구성에 있었습니다. 센터가 위치한 곳은 부산에서도 상당히 외곽에 위치하여 도심보다는 도농복합적인 정서를 조금은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해 있는 서부산 지역 내에는 대형 백화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나마 있는 대형 마트 등에서 진행하는 문화센터 역시 수가 적고 그 지역에서 가기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두송생활문화센터가 있는 부산 사하구 지역은 지역 특성상 공단과 물류창고 등이 많고 넓은 지역에 문화예술기관이 띄엄띄엄 흩어져 존재하고 있어 문화원과 문예회관 등의 문화공간이 모두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 이들이 각 개별, 지역별로 종합적 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지어진 유형을 보면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거나 지역 내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의 주민센터, 문화의 집, 문화원을 활용한다던가 폐교나 목욕탕, 창고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는 지어질 때부터 부지 선택과 설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전문적 문화 기반 시설과는 확연히 다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하는 역할을 그래서 제대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지역에 따라 다른 복잡한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여러 유형의 생활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그래도 조금 정리해 보자면 크게 지역 밀착형 주민주도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민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교류 활동을 도와 동호회 결성을 유도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일, 지역 예술가들과 단체들을 위한 대관 서비스, 북카페 같은 마주침 공간 등을 통한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떤 부분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약하게 역할을 하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알아보았는데 이처럼 지역 밀착형 문화기관으로 생활문화센터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각 지역과 지역민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해 탄력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실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운영도가 있는데 위 가운데를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은 기획단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동아리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도 운영계획 혹은 프로그램 기획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실행단을 꾸려 함께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운영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많긴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이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네트워킹도 하면서 마을 축제로 풀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민 위주의 실행단은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직접 참여도 하고 실행도 하는 형식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생활문화센터 관련 그간의 정책의 흐름과 지원 방향의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초창기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질 무렵에는 정책과 지원 방향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센터를 늘리는 방향, 즉 조성 지원 사업과 조성 컨설팅에 한동안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풀뿌리 생활문화를 위해서, 풀뿌리 문화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센터를 각 기초 지역 단위에서부터 만드는 일단은 수적으로 어느 정도 조성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그리고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과 네트워킹 사업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애써왔고요. 점점 단순한 조성 지원, 단순한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지역에서 주민들과 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문화적, 창조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형 프로그램 지원과 동아리와 센터들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쪽으로 운영 지원 사업의 초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발적 주도적 참여와 운영 쪽으로
정책과 지원의 방향의 추가 옮겨가게 된 것이죠.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실무자로는 먼저 전체를 총괄 기획하고 운영을 담당할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문화적 소양이 있고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지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거나 파악할 줄 아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주민들과 예술가들, 각 문화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문화적 소양은 물론 다방면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좋으며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연계할 수 있고 각 프로그램들의 융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분야와 사람들을 한데 어우를 수 있는 링커로서의 역량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도와줄 실무 운영자가 필요한데 운영 부문과 관리 부문의 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 부문에는 센터장을 도와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홍보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관리 부문으로는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시설 관리, 여러 가지 장비와 하드웨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이고 지역 내의 다양한 네트워킹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상시 운영 인력 외에도 앞서 언급한 운영위원회와 같은 운영에 필요한 협력 인력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조직할 때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직위를 차지하는 인력들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운영과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예술가와 전문가, 지역 주민이 함께 운영 계획을 만들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획과 실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실행기획단에 참여하거나 운영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지역 문화 매개자를 양성해 역할을 맡기고 함께 성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의 문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폭을 넓히고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좋을 것입니다. 이런 운영 협력 인력은 무엇보다도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있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와 열의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에 앞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번 교육 내용에 생활문화센터 운영 주체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직영이냐, 민간단체에 의한 위탁이냐, 주민자치냐에 대한 것인데 이런 운영 주체별로 운영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는 정해진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 돌아와서 문화공간 혹은 기관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항상 직면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거의 언제나 예산과 인력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이라든가 실무 운영자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겠죠. 이 문제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고 센터 운영자들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나마 여러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 직영 생활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문화기획자가 배치가 되어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센터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에는 무관심하여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접했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자면 생활문화센터라는 상, 즉 정체성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기인하는 문제점들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개념에 대한 인식이 지역의회나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들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관여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과 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많은 홍보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설득을 통해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접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센터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미션에 대한 각 주체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지역 문화 매개자 양성 등의 무관심함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한 부지 선정과 설계에서부터 전문성을 반영하는 다른 문화기관들과는 다르게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위치와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들의 섭외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을 찾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 밀착형 문화기관으로 꾸준히 운영해 나가며 지역에 맞는 특화된 기획으로 지역민들과 지역 동아리 및 예술가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나 운영 규정을 만드는 등 생활문화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운영과 역할에 있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의 문화거점 공간들은 온 오프라인을 통합한 플랫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을 통한 문화 커뮤니티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며 이용자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밀착형의 생활문화센터 같은 공간의 경우는 이런 플랫폼 역할을 요즘의 경향인 디지털과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지만 아날로그적인 레트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IT 기술과 문화를 결합한 교육 및 매칭 사업 등도 중요하지만, 디지털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노령층과 경제적 소외계층들의 최후의 보루로서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이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가장 유효한 홍보 방법 중 하나는 대단히 고전적이지만 현수막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한류 영상 콘텐츠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가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요즘, 유료 콘텐츠 이용은 또 다른 문화적 소외를 낳을 우려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유료 OTT 서비스나 플랫폼은 돈이 없으면 서비스를 볼 수가 없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 이로 인한 계층이나 세대 간 경제적, 문화적 소외 현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문화의 전부가 아니고 우월한 문화라고 볼 수 없듯이, 그리고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 콘텐츠는 예술적 기술의 세련미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날로그적 문화예술의 창작과 참여 공간으로서 생활문화센터 같은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은 당연하고도 충분히 존재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생활문화센터는 물론 지역 생활문화 공간 건립은 도서관이나 카페, 기타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생활 SOC 복합 문화공간 시설로 편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각종 홍보와 운영에서 선택과 집중이 쉬운 점, 세대 간 아우르는 공간 구성으로 통합의 용이성도 있지만, 전문적이고 세밀한 공간 구성과 사업 운영이 없으면 시너지 효과보다는 이도저도 아닌 이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디지털에 대한 소외를 보이는 계층은 여전히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계속해서 소외감만 주는 공간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 SOC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건립과 같은 기반시설 조성 지원, 즉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지원도 더욱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시설 및 지어질 시설들이
어떤 식으로 지속해서 운영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과 방안, 소프트웨어적인 기획과 운영을 발전시켜 나갈 휴먼웨어, 즉 인력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전국에 많은 생활문화센터가 생겼으나 일부 센터에서는 실질적 운영이 되지 않아 대관 관리 정도만 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수준으로 전용 및 왜곡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센터 시설 만드는 것에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 주민센터나 리모델링 해보자는 식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잘못된 예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보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영 예산은 단기적인 시설 건립보다는 장기적으로 인력 확보와 유지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에 대한 지원에 대해 프로그램 개수나 이용객 수 등 단순한 정량적인 목표로 성과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관에서 예산 대비 사용자들의 숫자와 같은 데이터가 물론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지표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혹은 활동들을 시행하고 나서 지역 내의 우울증 환자의 수 변화라던가 하는 사회 심리적 관점의 조사와 조사 지표 개발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행히 지역문화진흥원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생활문화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와 같은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작업은 사회문제 해결책으로서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가능성과 이를 국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행위예술가이자 비디오 아트의 세계적 예술가인 우리나라의 백남준과도 친분이 있었던 요제프 보이스는 모든 인간은 예술가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화가나 조각가 같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모든 직업에서 발견하고 일깨워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때 창조되는 것은 미술관에 있는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라 바로 사회라고 합니다. 바로 요즘에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센터가 가지는 역할과 의의는 이 행위예술가의 통찰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서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해 핵심적인 요점 위주로 제 경험도 곁들여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